좋아했던 드라마나 영화가 끝난 이후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까를 궁금해한 적 없으신가요? 보통 희극은 주인공들이 겪는 갈등 상황이 다 해소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비극은 반대고요. 그치만 가끔 정말 주인공들은 이걸로 다 괜찮은 걸까?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와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뜻대로 하세요의 로잘린드와 베니스의 상인의 포샤, 두 여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작품 안에서 어떤 갈등 상황에 처했기에 여자인 두 사람이 남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결말에서 그 갈등은 완전히 해소가 된 걸까요? 로잘린드와 포샤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로잘린드는 공작의 딸입니다. 하지만 공작은 자신의 동생에게 자기와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되어 아덴숲에 몸을 의탁하게 되죠. 새 공작은 로잘린드의 존재도 탐탁치 않아 하지만 친딸인 실리아가 사촌언니인 로잘린드를 너무 좋아해서 로잘린드까지 추방해버릴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로잘린드와 실리아는 레슬링 경기를 보게 되는데 딱 봐도 체급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로잘린드는 질 것 같은 쪽에 다가가서 경기를 만류해보지만 남자는 호기롭게 도전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올랜도예요. 경기가 끝나고 로잘린드는 올랜도에게 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둘 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것 같죠. 그치만 로잘린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새 공작은 결국 로잘린드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고 로잘린드는 실리아와 함께 아버지가 머물고 있다는 아덴숲으로 향합니다. 안전을 위해 로잘린드는 남장을 하게 되고 가니메데라는 가명을 쓰게 되죠. 그런데 아덴숲에 도착해보니 나무들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한 씨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올랜도도 아덴숲으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로잘린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화 같은 첫 만남에 뜻하지 못했던 재회까지. 운명이다 싶겠죠. 당장 달려가서 당신이 그리워하는 여인이 여기 있노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로잘린드는 그렇게 안 해요. 올랜도의 상사병을 고쳐주겠다며 자신과 상황극을 하자고 하죠. 자기가 로잘린드 역할을 하겠다면서요. 로잘린드가 왜 이러느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올랜도가 여성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모쏠이라서 그래요. courtly love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courtly love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궁정연애라는 뜻이에요. 위키백과에서 궁정연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궁정연애는 중세 유럽 궁정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연애가 아니다. 기사도적 사랑이라고도 하며 로맨스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여초 현상이 심했던 성곽내의 사회에서 귀부인들을 향한 남자들의 정념이 일종의 이상화를 거친 것이다. 남자는 한낱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성녀를 섬긴다. 귀부인은 고결하여 쉽게 마음을 허락치 않으며 이러한 사랑의 고난을 충성스러운 기사는 극복해 나가려 한다. 이런 사랑의 컨셉에 취한 올랜도와 연애를 하자니 고생길이 뻔했던 거죠. 올랜도는 실제의 로잘린드를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만난 로잘린드에 더딥힌 여신이니 성녀이니 하는 환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올랜도가 궁정연애라는 환상을 벗어나 현실 연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과정이 로잘린드가 생각해낸 상황극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극에서 로잘린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까요? 여자 역시 처녀일 땐 5월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변덕스러운 날씨가 되죠. 저는요 바바리산 숲비둘기보다 심하게 질투를 할 것이고 비 오기 전에 앵무새보다 더 시끄럽게 떠들 거예요. 원숭이보다 더 새 것을 밝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아르테미스상의 분수처럼 공연히 눈물을 쏟아낼 거예요. 당신이 기분 좋을 때를 노려서요. 또 당신이 졸려서 자고 싶을 땐 하이에나처럼 미친 듯이 웃어댈 거예요. 여자는 총명할수록 변덕이 더 심해요. 상황극 속 로잘린드의 언행에는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치만 그렇다고 로잘린드가 여성 혐오자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른쪽으로 굽어있는 막대기를 반듯하게 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세게 당겨야 하고 로잘린드는 올랜도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환상을 깨기 위해서 괜히 더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공작에게 쫓기는 중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도 제외하지만 그런 것들은 로잘린드에게 있어서 이미 중요한 과제가 아닙니다. 로잘린드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큰 과제는 모쏠인 올랜도를 잘 가르쳐서 현실 연애가 가능한 남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남장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번엔 베니스의 상인의 포샤 얘기를 해볼까요? 포샤는 부유한 상속녀인데도 아름다우며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같이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등 지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러니 구혼자들이 줄을 서는 것도 당연하죠. 포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조금 희한한 방법으로 결혼할 상대를 골라야 하는데 금과 은, 납부로 만든 3개의 상자 중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뽑은 구혼자만이 포샤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중 포샤의 초상화는 납부로 만든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그치만 포샤는 이미 바사니오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다른 구혼자들에게와는 달리 바사니오에게는 올바른 상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힌트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들려주기도 해요. 어차피 남편은 바사니오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랑 남편 친구 사이가 이상할 정도로 각별해요. 작품 안에서 바사니오가 친구인 안토니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볼까요?
안토니오, 나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아내와 결혼했네. 하지만 이 목숨도, 아내도, 온 세상도 내게는 자네 목숨보다 소중하지가 않네. 자네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도 좋아. 구원하러 떠나는 바사니오와 헤어지는 안토니오를 그들의 친구인 살라리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얼굴을 돌리고 손을 뒤로 내밀어서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바사니오의 손을 꼭 잡았네. 헤테로든 게이든 이게 친구면 전 친구 없어요. 이 끈끈한 두 남자를 어떻게 떼어놓을 것인가? 가 포샤의 과제입니다. 로잘린드의 과제가 현실 남친 만들기라면 포샤의 과제는 좋은 남편 만들기 정도랄까요? 사실 작품에서 안토니오는 죽기 직전이에요.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내어주겠다는 엽기적인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결국 갚지 못했거든요. 이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 포샤는 원래 판결을 맡기로 했던 사촌을 대신해 남장을 하고 판사로 임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엔 살 1파운드만 썼지 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니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베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판결을 내리죠. 솔직히 완전 억지죠. 그런 게 어딨어요. 살 1파운드를 베어내는 계약을 했을 땐 암묵적으로 피를 흘릴 거라는 것도 합의된 상태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만 어쨌든 이 판결 덕분에 안토니오는 살아남고 바사니오는 이 판결을 내린 게 자신의 아내라는 걸 모르는 채로 감사 인사를 하러 갑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바사니오의 말에 포샤는 당돌하게도 그럼 친구를 구해준 대가로 바사니오가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합니다. 바사니오는 몹시 당황하는데 이 반지는 포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서 떼어놓지 말라고 했던 반지거든요. 빼는 순간 이혼하는 줄 알아라 정도의 으름장이 있었달까? 포샤에게 있어서 이것은 남편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저는 이게 포샤가 판사로 분한 진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 버릇 고치기가 목적이지 안토니오를 구하는 것이 포샤의 목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안토니오는 이 작품에서 포샤의 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안토니오는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고 남편은 그러면 한동안 슬퍼하겠지만 신혼 초에 남편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결혼생활 내내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포샤의 계산이었을 겁니다. 어쨌건 바사니오는 쉽사리 주겠다고 말을 못하는데 이때 친구인 안토니오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바사니오, 그 반지를 저분께 주게나. 그의 공로와 내 우정도 자네 부인의 명령만큼 가치가 있지 않는가. 우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작품에서는 우정과 사랑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love라고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이 말에 바사니오는 반지를 주게 되고 포샤는 아마 여기서 속으로는 극대노했을 테지만 티내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랄까? 그리고 나서 집에선 시침 뚝 떼고 있다가 반지를 판사에게 줘버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바탕 화를 냅니다. 그 반지를 그가 가져갔다니 저도 당신처럼 후하게 인심을 쓸 겁니다. 그자가 원하면 뭐든지 제 몸도 남편의 침실도 주겠어요. 마음을 담은 반지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니 당신 대신 그와 같이 자겠다는 말까지. 워우. 하지만 바사니오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싹싹 빌어야지. 이 관계의 주도권은 이제 포샤가 완전히 가져갑니다. 포샤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바사니오의 반지를 돌려주는데 이걸 또 안토니오가 전달하게 만들어요. 그때서야 판사가 자신의 아내였음을 안 바사니오는 아내의 현명함에 감탄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포샤와 로잘린드는 각자 다른 이유로 작품 내에서 남장을 하지만 과제는 같습니다. 이 남자 내 남자 만들기죠. 이 작품들은 겉보기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럼 이 두 여자도 목표한 바를 달성한 걸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로잘린드의 상황극, 그러니까 좋은 남친 되기 수업은 극 중에서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걸로는 환상으로 가득 찬 올랜도의 여성관을 로잘린드가 원하는 만큼 바꾸었을 리가 없죠. 아마 결혼 후 맞닥뜨리는 로잘린드의 실체의 올랜도는 나의 로잘린드는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러하다면 아마 꽤 적지 않은 다툼이 있을 것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샤는 어떨까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우정이고 친구 사이라고 말하기엔 지나치게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것은 포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 번에 깨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안토니오가 빚을 진 것은 포샤에게 청혼하는 바사니오에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사니오 역시 안토니오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빌린 돈의 2배를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하죠. 평소에 안토니오에게 원한이 있었던 샤일록이 돈보다 안토니오에게 해코지하는 걸 선택해서 그렇게 못했지만 그리고 바사니오가 포샤에게 청혼한 건 포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생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포샤의 결혼 생활도 순탄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작품에 존재하는 갈등이 봉합되고 해소되는 것이 희극이라고 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정말 희극인지 비극인지를 끝에서 질문해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로미오와 줄리엣만 해도 그래요. 두 주인공이 다 죽는 걸로 끝나니 비극 같지만 사실 이 어린 연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갈등하고 반목해왔던 두 가문은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비극으로만 해석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이렇듯 독자에게 해석하고 상상할 여지를 많이 주는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시고 이 두 작품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지, 현명하고 용감한 두 여주인공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가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물상점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